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김명배입니다. 오늘부터는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를 미리 준비하고 또 제대로 공부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두 가지는 바로 죽음이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바로 세금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죽음과 세금을 미리 준비하고 제대로 공부해야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미리 준비를 할 줄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죽음과 세금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도 없고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둘 다 무서운 것들이죠. 굉장히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다 우리 감각, 직관력, 분석력, 통찰력 이런 것들을 갖고 무엇까지 제대로 공부한다는 것은 실행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단지 인지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통찰력까지 그리고 실행 능력까지 있어야만 성공하고 부자가 된다. 이해하고 인지하는 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은 저희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음, 죽음이 무엇이냐 고민하고 죽음 후에 사후세계는 뭐냐 그런 것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엄청난 집착을 갖고 따지고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피할 수 없는 이런 사실만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언젠가 숨을 멈추고 싸늘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튼 고등학교라고 아주 명문 고등학교죠. 명문 사립대학교에 많은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아주 명문 고등학교인데 입학식 날이죠. 교훈이 무엇이냐? 전통, 명예, 규율, 최고. 이것이 교훈이죠.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전통, 옛것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선배들, 또 옛날 학자들, 책,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그것을 전통이라 그러죠. 학교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죠. 그리고 명예, 우리는 명문고등학교고, 이름을 계속 날려야 되고, 명예로운 이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규율, 교칙, 학교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가 되는 것, 1등이 되는 것, 인류가 되는 것, 이것이 이 학교가 추구하는 목표고 교훈이죠. 세계 모든 학교는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추구하도록 계속 가르치고 또 훈계하고 하나하나 인재를 키우는 것이죠. 학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할 제목들, 그저 쓸만한 제목들을 양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입학생날의 모습이죠. 자, 학생들이 야, 교훈이 4개인데 그게 뭐지? 하니까 익살, 공포, 타락, 배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이 고등학교에 갓 들어온 학생들은 아직 자유로운 영혼이죠. 그래서 자유분방하고 싶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강요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익살, 공포, 타락, 배설하면서 그것을 조롱하고, 그죠? 또 자신들의 언어를 만들게 되죠. 특히 그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은 이렇게 반항심이 있죠. 이렇게 반항심이 있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규율이나 전통 이런 가치가 아니라 나의 가치, 또 나의 자유로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학교나 사회 어떤 규율, 법에 대해서 자꾸 반항심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교육을 잘 받고 인재로 양성돼서 잘 수능하면은 무조건 수능하지 이렇게 반항하지가 않죠. 그랬을 때 우리가 기성세대가 됐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첫날 아주 독특한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키팅 선생님이 오셨는데 까르페 디엠 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를 즐겨라.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현재다. 그리고 너희들은 탁월하고 특별한 존재다. 자신의 삶, 너희들의 삶을 탁월하고 특출나고 독특하게 만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 다른 선생님이나 교육하고는 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들은 열심히 말을 잘 듣고 책도 열심히 보고 외우고 공부해서 점수를 높이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고 또 명문대학교에 가라. 그래서 열심히 공부만 하면 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를 즐겨라. 까르페 디엠. 너희들은 탁월한 존재다. 특별한 존재다. 근데 왜 이렇게 평범하게 누구나 읽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지식을 자기 걸로 만들면서 또 평범하게 명문대학 가서 집단으로 여럿이 하는 일, 의학대학, 법학대학 가서 왜 의사나 변호사나 가 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입시에 찌든 학생들에게 전혀 엉뚱한 소리고, 그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명문대학 가는 게 목표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언젠가는 숨이 먹고
차가워져서 죽게 된다. 자, 이 뒤에 있는 사진들을 봐라. 너희들처럼 젊고 아름답고 이런 선배들이지만 지금은 다 죽었다. 죽은 사람들이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렇게 이 여러분들의 대선배들처럼 사진 한 장 남기고 다 죽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숨이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그러면 우리 몸이 싸늘하게 돼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까르페 디엠, 오늘 이 순간 현재를 소중하게 살아라. 그리고 바로 현재, 바로 이 순간을 즐겨라. 그리고 너는 한 번 태어났고 너 자신의 인생은 독특하고 탁월하다. 너답게 살아라. 이런 얘기죠.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라. 왜 주어진 틀 속에서 집단적으로 남이 다 하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죠. 너답게, 너만의 인생, 너만의 탁월성과 개성과 독특성이 있는데 그거를 버리고 왜 학교에서 가르쳐준 틀 속에서 집단적으로 살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을 때 장미 봉우리를 걷어라. 우리가 살아있고 숨 쉴 때가 언젠가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아름다운 장미 봉우리를 걷어라. 이 살아있는 요 순간을 즐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바로 이 순간. 이 순간, 현재는 뭘까요? 내가 실제로 숨 쉬고 있는 시간이 현재예요. 우린 과거에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미래에도 내일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만 숨을 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이 숨을 멈추면 죽음이죠. 그러니까 언젠가 우리가 숨을 멈추고 심장도 멈추니까 심장이 뛰고 숨을 쉴 때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순간을 즐겨라 이거죠. 즐기라는 게 뭔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개성, 나의 탁월성, 나만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미봉우리는 언제 펴요? 가장 아름다운. 내가 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 나의 최고 전성기라는 거죠. 어제도 내 전성기도 아니고 내일도 전성기가 아니에요. 장미봉우리, 내 인생의 최고의 전성이 바로 요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시간이 있을 때 이것을 마음껏 누려라 하는 것이죠. 오늘을 잡아라 이거죠. 오늘 자꾸 패스하고 그냥 낭비하거나 보내지 말고 오늘을 꽉 잡아라. 이 순간. 과거는 뭐야? 다 죽은 거잖아요.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 것. 우리 인생은 요 순간순간, 숨쉬는 요 순간순간이 이어져서 우리 인생이 되잖아요. 요 숨쉬는 시간에 가면 그 시간은 죽은 거죠. 어제의 나는 죽어버린 거죠. 내일의 나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요 순간만이 살아있는 것이죠. 믿든 안 믿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숨을 멈추고 싸늘하게 죽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통찰, 죽음이란 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죽음에 대한 준비. 언젠간 죽고 요 숨이 멎는 시간 우리는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숨을 잘 쉬면서 이 숨 쉬는 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또 장미봉우리가 쫙 아름답게 핀 최고 전성기고 그리고 이 순간에 즐겨라.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몸이 하는 것, 그것이 즐기는 것이죠. 왜 자꾸 사회 틀 속에서 하라는 대로 하냐 이것이죠. 시간은 가고 죽는데 언젠가 자유를 얻어야? 그렇지 않죠. 이 순간만 당신이 즐기고 살아있음을 느낄 때 감사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죠. 자유롭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 몸으로 하는 것이죠. 자유로워져라 하는 얘기죠. 자, 프리차드 박사의 시약이라고 하는 책을 이제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는데 키팅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찢어버려라. 나는 이 책을 다 찢어버리는 소리를 듣고 싶다. 이 책은 여러분들이 교과서고 가장 권위 있는 책인데 찢어버려라 이거죠. 책을 찢어버려라. 큰일 날 얘기죠. 이 학생들이 책을 막 찢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걸 찢어라. 이건 전투고 전쟁이다. 이 전쟁에서 지면 마음과 영혼이 다친다는 것이죠. 이 시약이란 책을 읽고 외우고 하면서 세뇌가 되는 거죠. 네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네가 통찰하고 분별하는 것도 할 줄 모르게 되고 시약을 공부하면 할수록 자신의 시를 못 써요. 자신의 마음에 나온 소리를 듣지 못해요. 시약이라고 하는 이론. 하나의 이론인데 그 이론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시를 쓰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써야 진정한 시래. 또 이런 방법과 운율을 맞춰야만 된대. 이러면서 마음과 영혼이 다치고 멍드는 것이죠. 마음의 자유 또 영혼의 자유를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약이라고 하는 책, 그 지식에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너의 마음과 영혼과 너 자신을 지키려면, 다치지 않으려면 이 전투, 시약을 쓴 이 권위 있는 교수, 이 책을 찢어서 그 전투와 전쟁에서 이겨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 너 자신을 지킨다. 그렇지 않으면 시약이라고 하는 한 교수의 이론이 내 머리를 딱 사로잡아서 나는 그 이론과 시약 이론에 노예가 돼서 자유를 다 잃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순간을 즐기지 못하고
과거에 쓴 한 교수의 이론에 집착하고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생각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거야. 우린 책을 통해서 남이 한 말을 갖고 그것이 이제 공부고 내가 성장하고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다 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만 머리에 잔뜩 자꾸 쌓게 되는 것이지 자신의 뇌로 세상을 바라보고 생각을 해서 바라볼 줄 모른다는 것이죠. 진정한 생각을 하는 법을 다시 배우게 될 거다 하는 이야기를 키팅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식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진학을 하는 것이 목표지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에서는 인생을 가르치잖아요. 인간에 대해서도 가르치잖아요. 어떤 인물이 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점수를 가지고 어떠한 대학이나 어떠한 직장을 가라. 이런 이제 교육을 시키죠. 그래서 진정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바로 뇌를 써라. 너의 뇌를 써라. 너의 마음과 너의 영혼과 너의 뇌를 써라. 그것이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믿을 만한 것이고 너의 뇌는 탁월한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의 책이나 지식이라는 것은 탁월하지 않아요. 그런데 너의 탁월한 뇌, 자유로운 마음과 영혼을 다치게 하면서 책이나 권위 있는 교수의 이론에 빠져서 너의 마음과 영혼과 뇌를 다 멍들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말과 언어의 맛을 배우게 될 거다. 진정한 말과 언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말하고 언어, 글, 문자로 생각해서 책, 지식, 교육, 설교, 연설, 토론, 훈시, 충고 이런 것을만 하면서 산단 말이죠. 진정한 말과 언어는 무엇이냐? 강의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연설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지시하기 위해서, 명령하기 위해서 말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말과 언어를 전부 교육, 훈시, 강의, 설교, 토론 이런 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진정한 말과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름다움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아름다움. 교육과 학교에서는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진리, 또 도덕, 선, 이것만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꽉 틀 속에 넣으려고 그러죠. 양성하려고 그러죠. 일정한 틀 속에 갇힌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교육의 목표죠. 자, 그러면서 키팅 선생님이 책상
위로 공중 뛰어 올라가서 섭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왜 책상 위에 서 있을까? 여기서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알고 있는 거라고 할지라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라 이거죠. 책 속에 나온 것, 남이 이야기해 준 것을 그대로 이해하고 갖고 있지 말고 너의 시각, 너의 뇌와 너의 마음으로 다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틀리거나 바보 같아도 반드시 시도해라. 그래 너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일정한 틀을 만들어서 이러이러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혀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잘 뇌를 쓰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있는 지식을 그대로 그냥 흡수만 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간다는 것이죠. 너의 뇌로 생각해보고 너의 뇌와 너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통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현재를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여기서 마치고 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